모토이슈 이민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영암 국제 자동차 경기장에 지금 두카티 트랙데이 취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토이슈 고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남 기자님 그리고 카잼TV의 이재림까지 함께해서 저희가 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큰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경환 기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또 넷이 모여서 트랙데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맞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원래 따로따로 가면은 멀고 재미없으니까 같이 가면서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그러네. 차를 빌렸죠. 네.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는 혼다의 오디세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이게 언제였죠 근데? 신차 런칭해서 시승했던 게? 3월이었나? 그렇죠. 3월 말인가? 아무튼 한 달 언저리 됐어요. 맞아요. 예. 혼다의 미니밴이죠. 경쟁차는 도요타 시에나, 또 현대 카니발, 기아 카니발, 그리고 현대 스타리아. 뭐 넓혀보자면은 뭐 미니밴을 넓혀보자면은 그렇게 많지만 정확히 뭐 5천만 원 중반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토요타 시에나랑 부딪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 혼다 오디세이가 미국에서는 미니밴 판매 1등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혼다 차도 그렇고 일본 차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상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혼다 차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는 혼다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1등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 높게 쳐주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서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모터사이클 시장에서의 혼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자동차 시장에서의 혼다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동차 업계에서 바라보는 그 혼다의 위상 어떻습니까? 이상이랄 게 있을까요? 뭐 그냥 현재 상황은 작년에는 뭐 작년 재작년 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올해 초에 약간 이제 뭐 일본 정치인들도 바뀌고, 근데 뭐 어제도 뭐 장관끼리 만났는데 뭐 그냥 서로 얘기하다 끝났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이분법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좀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는 그래도 토요타가 있었고, 혼다, 토요타, 닛산 인피니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닛산 인피니티는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차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2개의 브랜드, 뭐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하면 렉서스까지 하면 3개인데, 그래서 자동차 업계, 일본 자동차 수입사에서는 소폭이나마 반등을 노리려고 지금 연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터고, 그 시작이 일단 혼다에서는 CR-V 하이브리드로 시작을 했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디세이까지 내놨고, 근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재작년처럼 아주 극심한 때랑은 좀 달라진 게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뭐 미디어 입장에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전 시장에서든 뭐 고객 입장에서든 고객들에게 직접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소비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전만큼 그렇게 완강하게 꼭 마치 뭐 자동차 번호판 앞에 3자리면은 저거 때려 잡아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쪽 뭐 껴들려고 하면은 껴주기도 하고. 네, 그죠? 우리가 지금 느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타보니까 오디세이는 저희 지난번에 어코드도 타보긴 했었는데 그 기본기가 좋은 거는 확실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 뭐 이제 기본기라는 게 이제 뭐 셰시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제 운전 질감 같은 거나 엔진이 확실히 더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있어요. 국산차가 워낙 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굳이 그렇죠. 혼다차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또 모터사이클 타는 이제 입장에서는 혼다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혼다를 기꺼이 지불할 또 용의는 또 있다. 그쵸. 저도 사실은 워낙에 또 지금 이 오디세이에 들어와 있는 엔진도 VTEC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엔진 자체가 DOHC 엔진이 아니고 SOHC 엔진이잖아요. 네네. 특히 저는 사실 혼다의 DOHC 엔진 4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데 나나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SOHC 때가 더 진짜였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뭐랄까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DOHC가 더 높은 마력을 내기도 유리하고 네네. 고회전을 쓰기에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간결한 엔진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모델이 상당히 정말 1대1로 운전자로서 즐거움을 느끼기에 너무 좋다.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솔리드하다, 단단한 느낌.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단단한 느낌 하나가 정말 주는 즐거움이 있고,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만족스러워서 사실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혀 생각하는 바가 아니지만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예. 확실히 제품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아까 조건희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일본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택지가 어쨌든 국산차가 워낙 현대기아나 국산차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꺼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일제 굳이 1,0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왜 저걸 네. 사야 돼? 그리고 일제 불매운동 시기에 사실 직격탄을 맞기도 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의 대안이 없고,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일제 브랜드가 사실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의 혼다라는 브랜드의 어떤 입지와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혼다의 입지를 사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터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다들 알지 않나요? 전 세계 모터사이클 산업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정말 50cc 저배기량 스쿠터부터 최대 배기량 모델까지 다 갖추고 있고, 그것들이 각각의 클래스 카테고리 장르별에서 어느 하나도 뒤처지는 게 없고, 심지어는 프리미어 클래스의 최상위급 레이스, 이를테면 F1처럼 모토GP, SBK 이런 경기 혹은 또 로컬 레이스들까지도 탑은 언제나 사실은 이견이 없다. 이견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치죠. 사실상의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혼다가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하면 모터사이클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일 때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혼다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혼다 코리아는 근데 혼다 코리아를 놓고 보면,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글로벌하게는 혼다는 어떻게 보면은 매스 브랜드로는 혼다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어큐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두 브랜드 모두 글로벌하게는 잘 방향성 갖고선 하고 있고, 판매량은 사실 저는 지금 북미에서야 워낙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북미보다는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혼다는 더 강세인 것 같긴 해요. 호주라든지 호주, 그래요? 뉴질랜드 이쪽에서 그쪽에서 판매량이 좋고, 그리고 그쪽 시장 전용 모델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또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좋은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산차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렇죠. 만들고, 실제로 한국에 혼다 코리아가 들고 들어오는 자동차 물량이 전부 다가 메이드 인 USA 제품들인 걸로 알고 있고, 전량이 다 메이드 메이드 인 USA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제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기 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브랜드. 사실 좀 미제인데요. 근데 실제로 혼다가 굉장히 빠른 시점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모터사이클이 먼저 갔습니다. 네. 맞죠? 그게 슈퍼커브. 저희가 그것이- 슈퍼커브 있잖아요. 그것이 슈퍼컵이다. 우리 냈다 슈퍼커브가 있네. 그렇죠. 냈다. 네. 이야, 아 이것도 참 새삼스럽고 그러네. 세상스럽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네. 그냥 자연스럽게 저 집에 저 슬리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화장실에서 다 슬리퍼 신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리고 혼다 글로벌에 이어서 혼다 코리아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혼다 코리아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동차 마케팅을 펼친 적은 없어요. 맞아요. 눈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진 않은데 어쨌거나 혼다 입장에서는 그런 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코드가 있고 CR-V 그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디세이도 그렇고 파일럿도 그렇고 시빅도 그렇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시빅은 지금 힘이 판매도 안 하지 간종했습니다. 않나?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저께인가 뭐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던데 네. 오디세이나 파일럿은 볼륨 모델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팔려고 할 이미 판매량은 정해져 있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살 사람은 사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마케팅 활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3년 전에 한번 졸지에 아 그렇죠. 녹 사건이 터지면서 CR-V를 사람들이 이런 차가 있었네 막 이러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근데 녹이 슬었네 막 이러면서 막말로 편히 말하자면 혼다는 자동차 안 팔고 모터사이클만 팔아도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챙기는 수익의 절대적인 거는 나올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에서 손실 난 것을 모터사이클에서 모터사이클로. 이제 업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모터사이클에서 벌어가지고 여기다 퍼붓는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 혼다의 오너 고객들, 대형 모터사이클 유저들이 사실 느끼는 안타까움이나 뭐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있겠죠. 저희 재작년인가에 혼다 패밀리데이였나요? 아, 그 네네, 상주에서 네네. 했던 거. 네. 혼다 코리아가 사실상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던 그 일반 고객들 거의 허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 혼다 코리아가 지원하거나 서포트하는 행사는 골드윙 라이더스. 네, 그 정도. AGR 네네. 코리아 골드윙 라이더스. 네. 그 전에도 그 같은 이름만 달랐지 같은 형식의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대형 바이크에서도 정말 골드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바이크라서 가격도 가격이고 그때 이제 그런 모델에만 하다가 일반 고객 행사를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실제 저는 커브 타고 상주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때 마찬가지로 커브를 타고 모인 라이더도 되게 많았죠. 근데 그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배기량부터 슈퍼커브부터 골드윙까지 그쵸. 각 클래스의 라이더들이 모였는데 너무 다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게 혼다가 드디어 우리한테 이런 걸 우리한테 답을 줬어. 우리의 사랑에 답을 줬어.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었어. 혼다가 날 보셨어. 이거. 혼다가 날 보셨어. 아 이거 좋네.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진짜 근데 오늘도 지금 두카티 트랙대를 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건 사실 근데 이런 매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자기네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단지 자동차나 아니면 모터사이클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벤트까지 제공하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더 넓혀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어떤 리그 뭐 즐길 거리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였을 거라고 저는 지레짐작하는데 혼다도 그동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고객 관리나 이런 걸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처럼 바깥에서 보는 사람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말로 어떤 브랜드 충성도나 이런 거를 확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네, 뭐 맞아요. 넓힐 수 있는 저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물론 이게 모터스포츠에서 사실 기술의 혼다잖아요. 기술의 닛산 이 말이 어쩌다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얘기가 있나요? 기술의 닛산이란 말이 기술의 닛산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기술의 닛산이라는 얘기를 몇 번 썼었어요. 우리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맨날 그 소리 하는데 기술의 혼다. 근데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뭐 타이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그 NSX 그것도 그 전시만 잠깐 하고 들어갔었고. 그래서 모터스포츠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모터사이클 쪽에서는 CRV 하이브리드 같은 거 영암 서킷에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모터사이클 그런 이벤트를 하면 아, 그리고 기종 불문하고 네. 즐길 수 있게 하면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라 저는 짐작합니다. 이륜차 업계 전체에서 1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작년 혼다의 판매량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지. 많이 팔았죠. 4만 대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PCX만 2만 대 팔았다고 그랬어요. 2만 8천 대 수준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렇게 모터사이클 얘기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세요. 혼다는 정말 혼다 코리아는 지금 모터사이클만 팔아도 엄청난 모터사이클이 메인이에요.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얼마나 딱 뭔가 가시화되는 어떤 포지션이 있나요? 혼다라는 브랜드에? 혼다의 브랜드 포지셔닝 저 밑에 이렇게 좀 저변을 넓히죠. 그렇죠. 어제 온 자료를 봐서 그냥 수치로 말을 해볼게요. 수입 승용차 브랜드 1위는 벤츠, 차종 1위는 벤츠 E클래스. 혼다는 드럼롤. 드럼롤. 대략 드럼롤. 13위네. 13위.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까, 국내에? 13개 있는 거 아니에요? 33개요. 근데 15위 이후에 있는 브랜드가 뭐예요? 랜드로버, 캐딜락, 테슬라, 마세라티, 아. 벤틀리, 람보, 시트로엔, 다지, 페라리, 롤스. 근데 사실 페라리,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이런 브랜드는 많이 판매 대수가 중요한 브랜드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대당 뭐 5억씩 하니까 뭐 잠깐 혼다는 235대를 팔았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8이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 올랐대요. 아하. 아니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혼다의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은 혼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일 정도로 막연한 애정과 충성이 있어요. 왜 모터사이클은 특히나. 그러니까 모터사이클로 혼다를 접한 사람들은 혼다? 아, 혼다는 믿을 수 있지. 그치. 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혼다 자동차를 시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혼다 패밀리데이 같은 거 모터사이클 행사를 하면서 혼다 자동차 시승차를 갖다 놓고 직접 운전은 안 해보더라도 들어와서 앉아서 구경도 해보게 해주고 뭐 오디세이 같은 거 태워만 줘도 야 역시 이 맛이 그 맛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혼다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일 텐데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매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터사이클을 타본 사람들, 특히나 혼다의 모터사이클을 타본 사람들은 혼다의 자동차를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혼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혼다 차에 대한 이 뭔가 신뢰가 있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근데 저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혼다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만큼 확장하기 그 진입 장벽이 낮은 타겟이 또 없잖아요. 이미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야. 네. 혹은 혼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거든. 그치. 차라리 혼다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기술적으로 더 알면 알았지. 그렇죠. 네. 좀 아쉬워요.
최근에는 저희가 다 타고 있는 슈퍼커브가 2018년에 그 이제 옛날 이제 동그란 원형 헤드라이트로 다시 바뀐 다음에 그렇죠.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21년 슈퍼커브는 뭐 예약을 하면은 뭐 몇 개월? 넉달 네, 넉 달 걸린다고. 넉 달이요? 네. 처음에 처음에 풀기 시작했을 때 2달 얘기했었는데 요즘 넉 달 걸린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언더버 모터사이클 이제 그 사실 그 전에는 이미지가 완전히 국내에서는 배달. 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저번에 카페 그 오픈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커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도 주변에도 이 바이크에 관심 없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커브를 보고서 귀엽다 그러고 나도 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또 가능성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커브를 타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오디세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커브는 일단 그런 디자인 때문에 바뀌지 않는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확실히 있죠. 어떤 진짜 이건 뭐 레트로도 아니고 오리지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레트로가 아니죠, 사실. 네. 근데 혼다 자동차 중에는 그렇게 어떤 형태적인 거라든지 거기서 어떤 원형을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오디세이도 지금 이게 94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세대로는 지금 5세대거든요. 5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 이거 처음 나왔던 건 아주 그냥 숭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숭하다고요? 아주 디자인이 좋아졌어. 그쵸. 아주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이건 진화하고 있는 거니까. 최근 혼다의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 혼다 자동차 디자인은 난해했었던 걸 지나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최근에, 그리고 워낙에 이제 KN 자동차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과학 파로기 뭐 이제 이런 내놓는 자동차들의 아주 그런 형 이상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또 이 정확한 경쟁차는 아니지, 아니면 뭐 아무튼 미니밴 카테고리에서는 스타리아가 나왔잖아요. 그 그래, 네. 로보캅이. 네.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오디세이 디자인은 자동차네 이런 느낌이 빡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오디세이만이 아니라 혼다 그 어코드도 마찬가지고 파일럿도 마찬가지고. 어코드 디자인은 많이 정리된 것 같고 이전 세대보다 이전 세대가 정리됐고 이번에는 더 정리된 것 같고, 전 이번에 오디세이가 마음에 드는 게 헤드라이트나 그게 어코드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패밀리 룩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미니밴인데 약간 이 앞에 지금 루프도 굉장히 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낮은 차체가 그 시승기 보니까 레이즈드 웨건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면서요, 혼다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혼다 옛날 자동차들 디자인들 그 심심하고 멍청하게 생긴,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정말 제가 좋아했던 디자인은 CRV 2세대 뭔지 알아요? 약간 옛날 스포티지 뒤에, 같은 그쵸. 둥글둥글한 거. 지금 타이어 달린 거. Yes. 구뉴 스포티지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렇죠. 구뉴 스포티지. 근데 그래서 아니, 그 차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뻐. 지금 봐도 귀여워요. 그 사이즈가 맞아요. 지금은 너무 이게 자꾸 커지다가 이러다가 빵빵 터질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서 CRV가 판매가 정점을 찍었던 게 3세대였잖아요. 3세대가 되게 예쁘게 핸섬하게, 앞부분도 정말 핸섬하게 잡히고. 근데 사실 3세대 약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점점 뺀 것 같아서 싫었고, 예쁜 척 해가지고 싫었고, 그 뒤로는 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오디세이도 그렇고 어코드도 그렇고 이 그릴 앞쪽에 길게 이제 날개처럼,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혼다 무슨 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윙인가요? 실버 윙인가? 노년의 날개인가? 근데 우리가 디자인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은 여기서 지금 조 기자님이 가장 세대로는 이제 뒤에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나올 4바퀴만이 아니라 2바퀴들도
뭐지? 방금 구독자 여러분 새를 칠 뻔했어요. 제가 쳤을 수도 있어요. 퍽 소리가 안 났어. 네. 앞으로 나올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뒤로 날아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부딪히고. 제트 스트림. 제트 스트림 어택. 우리 4명인데. 뭐야, 전기차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은 막 어우 저게 어떻게 자동차고 저게 어떻게 오토바이야 모터사이클이야라고 하는 디자인이, 그게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눈에 띌 것들은 다 그렇게 우리가 맞춰야 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디자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 헤드라이트 형상이 골드윙하고 이런 거랑 또 이게 딱 2개 헤드라이트 있는 거랑 또 비슷한 느낌이 또 들긴 하네. 자동차들도, 스쿠터들, 혼다 스쿠터들이. 전 요즘 혼다 스쿠터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야 디자인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해요. 포르자도 그렇고 PCX도 그렇고 약간 이 뾰족한 선미처럼 배 뒷머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면을 좀 세우지 않는, 면을 좀 그래서 공기정을 더 받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드는과 동시에 뭔가 좀 맞은편에서 바라볼 적에는 저건 혼다 오토바이네, 혼다 자동차네, 이런 느낌이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확실히 PCX랑 그 NMAX를 놓고 보면은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NMAX는 되게 둥글둥글하고 예쁘게 빠져있는 스타일이고, 근데 지금 PCX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각이 좀 많이 서 있고 면 자체가 되게 서 있는 느낌.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때 저희 시승회를 갔을 때도 혼다 코리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파워보트, 그 크루즈 보트의 형상을 가지고 인스파이어드 돼서 만들었다. 근데 그게 딱 전달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이 혼다 디자인의 전달력이 이 정도네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그 바닷가에 가져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컨셉트 얘기를 할 때 일단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약간 의심부터 하거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날 딱 그 저기를 가서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세워놓고 보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그 느낌이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늘씬한 느낌이 딱 있었어. 사실 얘도 그랬어. 아까 그 레이즈드 웨건 할 때 사람들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미니밴이지 무슨 레이즈드 웨건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얘를 실제로 놓고 보고서 타 보니까 실제로 그랬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영암을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을 사실 1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굉장히 시간이 금방 가네. 즐겁게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좀 약간 잔망스러운 움직임 없이 이게 큰 물체가 움직이는 그 순항하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 그 평속도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여유 있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하고 싶은 게, 차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뒤에 3열도 다 눕혀가지고 짐칸으로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4명 보내. 4명이 다 커다란 성인 남자 4명이서 타고 가면서 대화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엄청 조용해. 편안하게 얘기하고, 다들 각자가 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선 편안하게 이야기하다가, 심지어는 휴게소에 딱 들려가지고 문 딱 열고 내릴 때도 너무 편한 거야. 슬라이딩 도어. 나는 그리고 2열에 앉았는데, 지금 2열은 오디세이 2열은 주행은 처음 해보는데, 저도요. 전에 원태랑 잠깐 집사람이 운전해봤구나. 근데 이렇게 장거리는 처음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중대형 세단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승차감이 일단 너무 쾌적해. 맞아요. 공간감, 시야, 그리고 이 시트에서 전해지는 걸러지는 이런 밑에 충격, 잔진동들 이런 게 너무 잘 정제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서울에서 부산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될 정도로 피로도가 적을 것 같은데. 아까 막 좀 달렸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제가 그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달릴 때도 불안한 건 없었고, 근데
이건 운전자 입장에서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얘기하게 할 것 같은데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차로 유지는 좋지만 네.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밟으면 네네. 지가 이제 속도 줄일 적에 이 왈칵왈칵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1열보다 2열에선 더 크게 오는 건 있어. 맞아요. 그거가 근데 승차감을 좀 많이 저해하는 떨어지니까. 건 있고 그 부분 말곤 뭐 100점 차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오디세이를 사실 권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소문날까봐? 아니 그 소문날까 말하기보다 좋은 거 소문날까봐? 그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도 그 설득이 잘 안 된다. 실질적인 선택을 하자면 비용을 더 그렇죠. 줄여서 오디세이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설득하고 싶지가 않고 내 생각에는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 알아주는 사람이 탔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타야지 이해 못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태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 차 좋아라고 물어보면 좋아 사라고 말은 해주지만 나는 안 사는 차가 있고 그쵸. 그 차 좋아 사도 돼 라고 말하면서 나도 사고 난 싶은 차가 그렇죠. 있는데 얘는 두 번째 차야. 난 안 타고 싶은 나도 차. 사고 싶은 차야. 집차로 이 차가 있으면 굳이 뭐 썩음썩음한 똥차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진짜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의 느낌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 저도 제 시승기에도 그런 얘기 쓰기는 했었는데 그 아빠가 이 MPV 예. 미니밴을 끄는 건 가족을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있는 아빠 나 자신도 되게 즐거울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이 차가 주는 즐거움이 저한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조건희 기자도 운전하면서 뭐야 이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운전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가장 느끼셨나요?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MPV를 구입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끼리 많이 하긴 했거든요. 둘이.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카니발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이야. 일단 카니발이 설득력이 제일 있더라고요. 가장 선택지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디세이는 저희가 혼다를 좋아하니까 오디세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이미 이런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운전 재미는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나 기자님이 먼저 시승을 하시고서 아니야 이거 좋아 이랬을 때 제가 사실 콧방귀를 꼈거든요. 에이 뭐 MPV가 좋아봤자 그게 좋아봤지 네. 사실.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걸. 진짜 만약에 가족들이 다 잔다 그러면은 이거 재밌게 운전해도 전혀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희 집 차로 운전해도 뒤에서 가족들이 잘 때 조금 더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신경을 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1열에서 느끼는 거랑 2열에서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1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느껴도 2열에서는 또 불안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쵸. 또 그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거는 3열도 실제로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네요. 오늘 진짜 오디세이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 차 중고를 많이 찜해놨어요. 이게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간 게 5세대부터 들어갔을걸? 그 혼다 센싱 그게 들어가서 그 전 것들은 똥값이야. 맞아요. 더 감가가 확 돼버렸지. 더 저렴해. 근데 중고차 값이 안 떨어지는 차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혼다 오디세이가. 그렇지. 오너들이 안 판대요. 그리고 얘는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민우 기자님 말대로 안 파는 것도 안 파는 거지만 4세대 타던 분들이 이거를 재구매한 사람도 꽤 있다고 나는 친구한테 들었어. 맞아요. 만족도가 높다는 게 진짜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디세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또 켜져 있죠. 또 다음번에 뒤에 건 켜져 있지. 저희가 영암에 잘 가고 있습니다. 영암 가서 또 얘기할게요. 안녕. 아니 그냥 그러면은